할애하셔서 잘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본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사업은 순천시 관광과에서 주최하고 기분 좋은 KS가 주관하는 순천 마을스테이 브랜드 발굴 및 2025 로컬 여행 주간 운영을 위한 시작 단계로서 예비마을 호스트 모집에 대한 안내를 위한 시간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사업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 순서는 2025 순천시 관광정책 안내, 체류형 관광 브랜드 순천마을스테이, 순천마을스테이 세부 운영 소개, 그리고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 순천시 관광정책에 대해서 순천시 관광과 양효정 과장님 앞으로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천시 관광과장 양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대부분 익숙한 얼굴들이신데요. 또 새로운 얼굴들도 있어서 인사 다시 한번 올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지금 마을 스테이 하니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 순천시가 기존에 없었던 이런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만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2025 순천시 관광정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2025년뿐만이 아니라 순천시의 전반적인 관광정책이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게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국내의 관광 정책 자체가 관광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특히 지속 가능한 관광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순천시가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 잠시만요. IQ 검사를 한다고 돼 있네. 네. 이제 순천 관광 여건은 다 아시다시피 너무나 생태적인 그 천혜의 관광 자원들이 있죠. 순천만강 국가정원이라는 다른 도시하고 비교될 수 없는 관광 자원이 있는데 전국이 지금 그 인터넷만 켜보면 아실 거예요. 전국이 정원도시예요. 서울도 정원박람회 하고 있고 세종시도 하고 있고 울산시 따라하고 있고 순천이 국가정원 1호를 했지만 전국이 국가정원 따라하고 있고 온 천지가 정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이 선도하긴 했지만 이미 차별화되진 않았죠. 그 정원만 가지고는 순천의 관광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정원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순천이 뭘로 선도할 거냐? 그게 바로 문화적인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이게 그냥 그 일반적인 디지털 콘텐츠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와서 즐길 거리, 특히 이 안에는 관광 분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시면 물론 2023년이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박람회 기간에 1000만이 넘게 순천에 왔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대부분 숙박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23년도에 좀 괜찮으셨어요? 경제적으로? 아니에요? 재미를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24년에는 800만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관광객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재미를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같이 좀 하지를 못했다. 예를 들면 2020년도부터나 이 23년 박람회를 준비할 때 저변에서 정원박람회만 준비할 게 아니라 이렇게 숙박과 음식과 이
이 지역사회 전체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좀 길게 머무르는 관광 사업을 준비했더라면 아니요가 아니라 아 너무 재미봤어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네, 그럴 수 있었겠죠. 조금은 더 나았겠죠. 뭐 국내 뭐 국제적 경기가 워낙 안 좋긴 하지만 그래서 전반적인 관광 트렌드를 보면 전체를 다 보기 어려워도 순천은 굉장히 음식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웰니스 치유가 앞으로도 버리고 가기 어려운 그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중점적으로 갖고 가야 될 분야고요. 마지막 쪽에 보시면 로컬리즘 추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관광지를 경관을 좋게 예쁘게 꾸며놨다고 해서 요즘은 이 관광 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도심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순천만 습지, 국가정원에 몇 명 왔다, 아까 보여드린 1000만이 왔다, 800만이 왔다에 의미를 두었다면 앞으로는 그 관광객 수가 아니라 관광지를 오지만 지역에 얼마나 사람이 머무르고 그분들이 지역에 뭔가를 남길 거냐, 그게 종합적인 정책으로 같이 함께 가야 관광 정책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제가 짧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 가지로 압축을 하면 순천시 관광 정책을 요약을 하면 방향성은 지속 가능한 관광이다. 한번 관광지 왔다가 가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순환돼서 그 관광객들이 또 오고 순환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속 가능한 관광이 맞고 지역에 기반한 로컬리즘에 기반을 해야 되고, 또 순천이라는 생태적인 에코투어리즘이 순천의 관광 정책의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투어리즘은 특히나 치유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관광에 기반해서 지금 이 마을스테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개념은 그렇습니다. 여행객은 순천 오면 뭘 봐야 되지? 어디 가야 되지? 어디서 자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가 고민이고, 지역 주민은 관광객 와봤자 정원만 갔다 가지 나한테는 도움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마을에는 도움이 별로 안 돼. 또 청년이나 마을 기업을 하거나 기획자들은 왜 저렇게 깜깜하게 일을 할까? 나 같으면 다르게 할 텐데, 이런 고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같이 엮어준다면 제대로 된 순천의 관광 가치를 실현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행 서비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여행 기획자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좀 연결을 해주고, 여행자는 지역 주민한테 비용을 지불해주고, 지역 주민과 여행 기획자가 함께 지역의 관광 산업의 체계를 함께 만드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로컬리즘이라고 했잖아요. 요즘 MZ들은 특히나 자기 가치에 기반해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골목이나 마을 우리가 모르게 많이 왔다 가요. 관광객들이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좀 알게 그분들을 끌어들이고 함께 같이 뜨면 좋겠잖아요. 외국인들도 요즘 순천을 많이 오시거든요. 저희가 놀랐던 게 한 달간 외국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네이버 폼으로 해봤는데 유럽에서 많이 오시고 또 프랑스에서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 이틀, 3일 이상 숙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인에 좀 집중해서 인바운드 하는 정책들을 풀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숙박이 이런 수용 태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숙박이나 맛집이나 또 체험 공간에 가서 이렇게 남긴 댓글들이에요. 보시면 목공체험, 맛집,
동네 골목이 너무 예쁘다, 한옥, 뭐 이런 평점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려가지 않으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원도심에 이런 예쁜 숙박이 되게 많죠. 또 문화의 거리라는 체험거리가 있고 또 맛집들이 많이 있죠. 이것들을 잘 엮으면 체리온 관광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 미식 행사를 하면서 나간풍류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어요. 굉장히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주라는 순천에만 있는 그 체험거리를 개발을 해서 여행하니까 충분히 여기서 머물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네. 또 조식을 하는 숙박업소가 굉장히 인기예요. 그러니까 조식만 특별해도 거기는 예약이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지금 저희가 겨울에는 흑두루미 탐조여행을 대표 상품으로 하고 있고, 흑두루미가 가고 나면 나이트 가든 투어라는 프로그램으로 쭉 그 계절별 상품을, 생태적인 여행 상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순천에 오면 굉장히 치유되는 느낌, 뭔가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는 그런 그 생명을 얻는 그런 그 도시의 정체성을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순천이에요. 순천 사람들도 잘 안 걸어보는 길이더라고요. 남바람길인데요. 또 순천이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라는 거 아시죠? 이제 이런 그 좋은 기회들을 잘 잡아서 같이 함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첫 번째 사업이 바로 이 마을 스테이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관광 정책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이 마을 스테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마을 스테이를 브랜딩을 어떻게 할 거냐를 좀 기획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는 자리인데, 함께 여행 코스도 개발을 하고 마을 여행을 어떻게 기획할 거냐, 이런 이제 호스트 육성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한 2달 정도를 로컬 여행주가, 하반기는 순천에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이걸 안 해도.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만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 도심에 마을에 와서 얼마나 머무르고 가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축제나 또 순천만에 가을에 오시는 분들을 마을에 좀 잡아두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거를 잘 출발을 해서 상반기에 잘 기획해서 하반기에는 이 로컬 여행 주간을 잘 뛰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바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탐조 관광을 제대로 브랜딩을 해서 연간 탐조와 로컬 콘텐츠가 좀 만날 수 있도록 여행 상품들을 다양하게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상품들은 있지만 이제 그걸 다 소개드리기는 올해 어려울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지속가능한 관광, 로컬에 기반한 여행, 또 생태적인 여행, 이게 지금 순천시의 핵심적인 관광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상으로 제가 간략하게나마 소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략히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 순천시 관광 정책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다음은 체류형 관광 브랜드 순천마을 스테이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서 순천시 관광 정책에서 2025년 중점사업 추진계획으로서 순천마을 스테이를 발표하셨는데요. 그럼 순천마을 여행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순천마을 스테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순서에 소개는 따로 드리겠지만 현재 본 사업에서 교육 부문하고 상품 개발 부문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신 착한 여행 나효 대표님 모셔서 지속가능한 관광과 마을 스테이라는 주제로 마을 스테이를 준비하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예. 그럼 나요 대표님 앞으로 모셔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전에 소개를 받은 나호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스테이 하면 영어이긴 한데 머물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머무는 것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호텔에서 머물 수도 있고, 야외에서 머물 수도 있고, 캠핑할 수도 있고, 또 차 안에서 차박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머무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머무는 것 중에 저희들이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 순천시의 숙박과 관련된 그 업체 수를 제가 봤더니 92%가 방이 하나 또는 두 개, 그러니까 10개 미만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순천에서 오래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는 집, 이 공간이 무엇인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오래 머물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마을 스테이라고 했는데 마을 스테이하고 영어로 하면 홈스테이가 있을 거예요. 홈스테이는 기존 생각한 민박인 거예요. 내 집에 방 하나, 두 개에 어떤 사람들이 오시는 거. 그걸 뭐라고 했나? 홈스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홈스테이지 마을 스테이는 또 뭐야?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머물지만 마을에서 함께 논일며 플레이를 하고 또 동시에 함께 협업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을 스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호텔 하면 로비가 있고 이렇게 예약을 했으니까 저 입실을 하겠습니다. 이게 프론트가 있죠. 그리고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객실이 있고, 또 러닝머신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또 식당이 있고, 보통 이게 수직적으로 된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호텔입니다. 저도 호텔을 잠시나마 경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호텔이 보통 객실이 120개 정도 객실이 되어야 사실 운영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객실이 120개에 의하면 이 똑같이 사람을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꼭 필요한 숫자가 있거든요. 청소도 해야죠. 빨래도 해야죠. 그 다음에 손님 맞이해야죠. 그래서 120개에서 객실이 넘지 않으면 상당히 이 호스트 일을 하신 분들이 몸과 노력과 뭔가 다르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하물며 방 하나 두 개는 어차피 어떤 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바꾼 것이 뭐냐? 이 위로 올라간 숙박, 식당, 카페, 상점, 라운지, 주차장, 심지어 자전거를 빌리는 것도 마을에서 서로 수평으로 나누자. 그래서 어디는 프론트가 되고 어디는 식당이 되고 어디는 공중 목욕탕이 되기도 하고 어디는 짐, 운동하는 공간이 되고 하고 그래서 수평적이라는 마을이 바로 커뮤니티 스테이, 마을 스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집은 이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공간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주차장도 있고 조금 이렇게 조금씩 있는데 충분치 않을 때 바로 옆집, 바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과 숙박하는 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공간을 확장하고 또 브랜드를 더 높이고 또 고객이 오면 놓치지 않는 그런 스테이, 마을 스테이를 함께하자. 이게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게 갑자기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건 짧게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요즘 마을 스테이가 주목을 받지? 이런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구가 엄청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정체됐는데 그 정체가 어디 있느냐? 수도권에서 다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지역은 계속 줄어들고 10만에서 8만, 그 다음에 7만, 5만, 5만에서 4만, 3만 원. 그렇게 인구가 줄면 어떤 문제 생기냐? 학교가 없어져요. 공공시설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사람들은 더 떠나게 되고 폐가가 생기고 문제가 더 커집니다. 사람들이 머무는 것. 그래서 머물러야 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우리 자녀들 미래가 사실은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인구 감소와 관련된 행안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상당한 많은 숫자, 이 숫자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실제로 부산도 해안대나 이런 쪽에서도 인구가 줄는 뉴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생활 인구를 늘리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생활 인구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들어온 겁니다. 일본에서 관계인구, 교류인구 이런 복잡한 언어를 우리식으로 새롭게 개념을 잡았는데 그걸 생활 인구라고 합니다. 생활 인구는 그 한 지역에 3시간 머물면 한 달에 3시간 이상 계속 머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생활 인구로 하자. 그래서 거기에는 관광객도 포함되고 집은 여기는 아니지만 일을 하러 오시는 분도 그것도 포함되고 외국인이나 내국인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 생활 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의 중앙정부의 정책 중에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 지금은 생활 인구 늘리기. 생활 인구를 늘린다는 것하고 숙박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사실은 우리 순천시에서 좀 더 생각하면 장기, 오래 머무는 롱스테이, 머무는 것을 우리가 브랜딩만 잘 하시면 사실은 그런 운동을 통해서 그런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이 순천시를 오래도록 그래서 순천만에 관련된 국가정원이나 겨울 또 철새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체류라고 하는 건 하루가 아니라 연박에서 3일, 그 다음에 일주일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한 달 살기 뭐 이런 프로그램 많이 들으셨죠? 한 달 살기 뭐 이런 프로그램 중에 제가 같이 2년 전에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어요.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제가 해보니까 조사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한 곳에 3일 이상 잘 안 머물더라고요. 물론 한 달 살기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몇 박을 하시냐? 3박 4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산림청에서 얘기하는 건 여기서 3박, 그다음에 바로 옆집에서 3박, 좀 떨어진 데서 3박 이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만약에 마을 호텔, 커뮤니티 스테이 또는 이 마을 스테이를 잘 활용한다면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2박 3박 바로 옆 동네에서 2박 3박 할 수 있는 컨텐츠, 그런 스테이, 그런 협업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협업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네가 보면 취업하는 게 있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취업이 있고 두 번째가 창업이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창업을 하십니다. 근데 창업을 한 다음에 한 2, 3년 지나면 왠지 힘들어요. 그때 꼭 필요한 게 뭐냐? 협업. 같이 모여서 뭔가 변화를 주는 것.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 바로 협업이 지금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지털 노마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1월 1일부터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을 오래 머물 수 있는 비자를 주게 되었어요. 1년 그리고 1년에서 다시 연장해서 2년까지 비자 연장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면 그 노마드는 당연히 여행자, 나그네 이런 뜻인데 디지털은 컴퓨터를 쓰는 거니까 디지털 노마드라고 뭐지? 근데 그것이 우리 환경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을 생각을 굉장히 본다면 아주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업 환경이 있는 곳을 주로 찾습니다. 제가 외국 업체들하고 협업을 했는데 그분들이 부산에 들어와서 부산시에서 이 센터를 만들려고 했어요. 디지털 노마드. 그래서 장기 숙박하면서 3개월, 2개월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디지털 환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 로케이션 배어 있어. 부산에 특히 로케이션 많아?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해요? 24시간 문을 연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왜? 자기들 시간대가 다르니까.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밤에 일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부산시에다 얘기를 했던 거라면 그럼 방에서 하면 되지. 여러분들 방에서 하는 것은 쉬고 싶어. 이러한 공간이 다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분들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 스테이에서 마을 스테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함께 할 수 있는 것, 방에서 하지 못하는 것, 마을에서 다 집집마다 못하는 것을 한 곳에서 같이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해외 사례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겁니다. 이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서 보통 어쩌면 한 3, 4일 머물고 그 다음에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주말만 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왜냐면 한 집에서 내가 숙박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바빠 죽겠는데 주말에 또 여행 프로그램을 한다?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바로 협업. 그게 마을 스테이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롱스테이 그 전략에 보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 여기 와봤더니 참 좋은 숙소고 좋은 환경이 있어. 괜찮네? 라고 하는데 그걸 알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한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이걸 좀 더 단축할 수 없을까? 이 브랜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함께 모여서 공동의 브랜드 이름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좀 더 그 기간이 단축되고 또 실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순천만 국가정원에 몇백만 명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면 좋겠는데 낮에는 구경하고 다 구경하고 쓰레기는 순천시에서 버리고 어디로 간다? 저녁에 여수 밤바다 들러 거기서 밥 먹고 잠을 자고 아침에 뭔가 손해 보는 느낌? 이걸 계속 되풀이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그런 숙박과 관련된 브랜드 공동의 협업이 약간만 더 올리면 더 좋을 텐데 그 아쉬움이 바로 우리가 순천시에서 오래 머무는 마을 스테이를 시작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아까 제가 일본 마을 호텔 제가 이 프로그램은 오늘 그냥 설명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고 그럼 이 프로그램에 저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만 모셔다가 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여기는 그냥 오리엔테이션 기본 정보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그건 그 다음에 방법과 관련된 얘기는 있는 이 시간이 아니라 다음번에 함께 여러분들 참여하신다라고 하시면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오늘은 그냥 사례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본 마을 호텔입니다. 마을 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관계형이고 서로 갖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화하지만 모자른 것은 공동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개념이 바로 마을 호텔의 삶입니다. 하나의 여기 숙소에 가면 프론트 데스크가 있어요. 이게 일본에서는 대도시니까 호텔만 큰 것만 있겠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업을 하고 있는 일본의 요코하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부산시 같은 데죠. 거기도 게스트하우스 민박을 12개를 함께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들이 협업을 하면서 그 공간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할 때 제일 먼저 가는 데 뭐냐? 프론트라고 하는 커피숍. 커피숍에 가서 인사 나누고 저는 여기 이렇게 해서 며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것 정보를 나누는 그래서 숙박시설만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맛집, 카페, 체험 이 모든 정보를 이 프론트 카페에서 다 소화를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그런 공간과 내용을 소개를 하니 나는 여기서 하룻밤만 머물고 자고 가려고 했는데 보니 그런 것도 있어요. 저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졌는데 여기서 잠깐 있는 게 아니라 한 3일 있어도 되겠는데 그런 풍부한 정보가 바로 여기서 숙소는 작으나 마을은 호텔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마을이 호텔보다 더 크다. 바로 이게 마을 스테이의 가장 중요한 장점입니다. 여기 이 마을 스테이는 여기 보시면 지금 네팔도 있고 전 세계에서 많은 지역에서
홈스테이가 갖고 있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을 스테이로 해서 이 프로그램 보시면 모든 것이 체험입니다. 숙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저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만들 수 있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새로운 그 장소를 머물 수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하니까 아하, 원래는 1박 2박만 하려고 했는데 장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이 마을이 더 경제적으로 삶이 나아지고 삶이 나아진다는 건 뭐냐면 지속 가능한 거죠. 지속 가능한 관광은 지속 가능한 마을이라고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이 목포시 우리나라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포시에 조그만 그 게스트하우스들이 10개가 도시재생으로 생겼어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 집에 더 고객이 많이 와야 돼 이 생각을 했어요. 경쟁적이고 저 집은 이렇게 나쁜 건데 우리 집은 이게 더 좋아요. 이게 초기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협업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집에 고객들이 많이 오면 우리 꽉 찼어요. 전화를 딱 끊는 게 아니라 잠깐요. 옆집에 혹시 방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 고객이 전화 오면 비록 우리 게스트하우스 밀박은 꽉 찼어도 옆집에 전화를 확인하고 그 집 비었어요? 우리 고객이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좀 더 머물고 싶고 또 새로 갑자기 연락 왔어요. 그러면 혹시 고객을 여행자로 받아줄 수 있나요? 그래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 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아니라 마을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생긴 바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여 개가 지금 20개, 30개 계속 늘어났어요. 그 원도심 지역 보건동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주마을 이 카른스테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제주도 하면 카페 찾으러 핑퐁 게임 하처럼 여기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우리 그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은 보통 이제 제주도에서 오신 분, 제주도에 사신 분들 뭐라고 하냐면 찌꺼들이라고 해요. 찌꺼들은 오시면 여기서 먹고 저기서 카페 가서 놀고 그리고 제주도 왔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머물지 않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 많이 가기는 가는데 오래 머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다 제안을 했어요. 제주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 제주도를 이렇게 위아래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만 나눌 게 아니라 여행을 좀 권역으로 봅시다. 그래서 6등분으로 나눕시다. 그래서 원도시라고 신도시라 할까? 이거는 서귀포시, 제주시 중심으로 하고 동쪽과 서쪽을 나눠서 그 지역에 더 머무는 그리고 깊숙이 이해하는 여행을 해봅시다. 그게 카름스테이. 이게 카름이라는 건 뭐냐면 좀 나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역으로 나눠서 오래 머물도록 하는, 그래서 머물고 체험하고 하는 것으로 이 출범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제주관광공사 그사를 제주도지사 그냥 넘어가네요.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죠. 다음에 저희를 신청을 하시고 함께 하시면 이 내용을 더 풍부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요거는 서울에도 마을 이런 게 가능해요. 사실은 민박집이 제일 많고 마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한양 도성을 이렇게 해서 이걸 권역으로 다시 나눠. 방위권, 바다권, 청시권, 성평권 이렇게 해서 권역을 나누고 권역별로 마을의 주민들이 모이고 협의를 해서 마을의 스테이, 머물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한양도성 마을 스테이. 자, 제가 하나 더 가까운 사례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영에 오늘날 통영시에서 요청해서 통영의 마을 여행을 좀 개발해 줄 수 있다는 의뢰를 받고 통영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석퇴
이 통영시 아닌 분이 오셨어요. 또 누구십니까? 했더니 거제도에서 가조도라는 데 외딴 곳이에요. 외딴 곳이에요. 거기 민박집을 하신 막 열라고 이제 시작하는 분이 이 교육받으러 오셨거든요. 아니 통영시 아닌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그냥 저 좀 껴주세요. 제가 저녁이라도 드릴 테니까. 그러면 또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들어오세요. 그래서 교육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요게 민박 어항이라고 보시면 자그마한 집이죠. 그렇죠? 저건 자그마한 집이고 이 집이 재밌는 건 방이 딱 달랑 2개 있고 그 다음에 요 집을 보니까 마당에 그 예쁜 정문을 열심히 꾸미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집을 너무 사랑하세요. 잘하고 싶어요. 근데 이 공간을 사실은 이 지역에 오신 분들한테 찾아와 주시고 머물게 하고 싶고 뭔가 잘하고 싶고 그래서 오래 머물게 하는 집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숙박 가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없어요. 제발 저 한번 이 집에서 한번 주무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강의를 언젠가 끝나고 2번째 강의 끝난 다음에 이 집에서 무릎 올려가서 하룻밤을 민박을 했어요. 머물면서 찬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보는 여러분들의 그 숙소와 비슷한 모양의 그 그림입니다. 이게 침대 방이고요. 이게 화장실. 그 다음에 수건들 있고 화장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 정도는 다 했어. 아니 이거 더 좋아. 라고 하실 정도의 그냥 평범한 숙박.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근데 이분은 정성스럽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안내를 잘 하세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깜빡깜빡 있는데 텔레비는 어떻게 피는지 넷플릭스는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안내 가이드죠. 만약에 주차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과 관련된 이 접근과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런 저런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록하고 오늘은 간단히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제가 화장실을 이렇게 좀 하시면 더 조금만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불과 몇 년 전에. 그리고 이게 차분히 알려지고 이분이 열심히 SNS를 통해서 홍보를 했어요. 넘어가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집이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얼마를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방 2개. 이걸 이제 통째로, 왜냐면 방 하나 따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얼마나 주중하고 주말이 다르겠죠? 근데 하루에 이분이 받는 가격은 어떻게 되면 통째로 전세를 중고해서 하루에 25만 원을 받는 거였어요. 저보고 15만 원 할까요? 20만 원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조금만 붙이시면 20에서 25만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30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여기가 숙소가 오래 유지되고 업그레이드하고 버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리를 해서 어쨌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화 통화를 오랜만에 했어요. 이분한테. 제가 듣기에는 제가 텔레비에서 이 숙박이 소개됐다고 해서 잘 지냈는지 정말 몇 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 이 숙박 이름이 민박 어항.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어항이라고. 왜냐면 이 근처에 숙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항처럼 조금만 예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항이라 하고 했는데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어쨌든 이효리라는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엄마하고 하는 여행 중에 여기를 하룻밤을 잡니다. 그 정도로 소문이 났고 그 이후로 더 소문이 나요.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못해도 500에서 1000이 된다고 하세요. 근데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분은 정말 정성껏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이 숙박을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시작했고 그 마을의 지역에 일을 하신 분들은 협업을 하시고 어업 체험이라든지 통관 체험이라든지 이런 저런 것들을 하면서 이 내외 콘텐츠가 자꾸 쌓이니까 지금도 운영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십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거 보면 정말 순천에서 제가 볼 때 순천시 관광과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 열어놓고 뭔가 준비를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좀 오래가고 지속 가능한 그런 마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2025년 순천 마을스테이 예비 마을 호스트 모집 세부 운영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운영 3국에 대한 소개입니다. 본 순천 마을스테이는 어떤 전문 역량이나 수행 경험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대한 즉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좀 관건인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협의체를 좀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지역 관광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 기업이자 저희 순천 관광 매니지먼트, 네, 그다음에 로컬 관광, 마을 여행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좀 전개하고 있는 방금 이제 강의해주신 나유 대표님이 계신 착한 여행, 그리고 저희 기분 좋은 QX가 순천 마을 스테이 구축을 위해 시작과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천 마을 스테이 방향성과 전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 관광형 스테이가 숙소와 여행자를 단선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였다면 순천 마을 스테이는 마을, 주민, 호스트, 여행자 각 주체가 정선면으로 연결된 커뮤니티 기반의 마을 스테이를 지향합니다. 순천 주민이 순천 지역 관광을 이끌어가는 커뮤니티 기반의 지속 가능한 마을 스테이 모델이 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순천 특화, 커뮤니티와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도화 세 가지의 전략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의 온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체온이라는 컨셉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클로저, 지역과 가까워지는 스테이, 휴먼, 사람과 연결되는 스테이, 에코, 생태적 가치, 오가니제이션, 자체 운영이 가능한 스테이, 나이트, 순천의 밤을 만끽하는 스테이, 이 5가지의 컨셉으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그럼 모집 개요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입니다. 모집 대상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순천시 해당권역 내 소재하는 숙박업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권역은 크게 3개 구역입니다. 원도심,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권역입니다. 원도심은 향동부터 중앙동, 순천만 국가정원은 조곡동부터 도견동, 순천만은 해령면, 별량면, 도사동입니다. 순천시 전역이 아니라 이 3개 구역으로 한정한 이유는 순천 마을 스테이 그 초기에는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좀 선택과 집중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천시 방문관광객 통계 데이터를 기초해서 집중이 되는 해당 권역을 중심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인 만큼 넓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집 규모는 총 30개소 내외입니다. 그래서 교육 출석률 및 현장 실사를 통해서 최종 마을 호스트 15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숙소의 컨디션, 마을 프로그램과 숙소 연계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서 최종 마을 호스트를 선정하게 됩니다. 세부 모집 대상입니다. 첫 번째는 마을 여행 체험 프로그램을 숙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숙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데이 클래스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곳이나 마을 축제, 로컬 푸드, 기념품 등 콘텐츠를 연결할 수 있는 곳이 그 대상이고요. 두 번째는 여행자 편의 서비스 및 숙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컨설팅이 좀 필요한 숙소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여행자들과 프로그램을 연결하거나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숙소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는 곳, 그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자 하는 곳 역시 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마을 호스트가 선정되면 어떠한 이점이 있고 뭐 어떠한 지원 사항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좀 강조드릴 말씀은 본 사업 숙소 개선을 위한 어떤 시설비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 마을 호스트로 선정되시면 마을 호스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단계별 이론 수업 및 숙소 운영 노하우, 고객 서비스 전략 등 양질의 어떤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커뮤니티 상품 구축을 위해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마을 클럽 키움, 지역 마을 관광기관 구축, 마을 단위 특화된 어떤 공동 상품 및 전략을 모색하는 연대 프로그램인데요. 지역 마을 관광기관을 구축하는 유익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무리되면 심사를 통해서 최종 마을 호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최종 마을 호스트 선정 시 지원 사항입니다. 최종 마을 호스트로 선정되시면 홍보 마케팅 지원부터 웰컴 키트 지원까지 순천 마을 스테이 정식 호스트로서 공식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첫 번째 홍보 마케팅 지원입니다. 마을 스테이 공식 플랫폼에 등록되어서 호스트 자체 채널과 연계해서 홍보를 지원합니다. 또한 OTA 플랫폼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홍보가 가능합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팬투어나 여행 유튜버 체험, 홍보 영상 및 소셜 이벤트 등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으로 사전 붕어부터 사후 홍보까지 홍보 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체류형 여행 상품 개발 및 컨설팅 지원입니다. 퍼실리테이터나 V&B 컨설턴트 등 어떤 전문 그룹으로 구성된 컨설팅 팀이 여행 상품 개발부터 CS까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판 및 웰컴 키트 지원인데요. 호스트 현판, 여행자 증정용 웰컴 키트를 지원해서 순천 마을 스테이 공식 호스트로서 인증받게 됩니다. 그러면 호스트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 선정 기준입니다. 마을 호스트 선정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전략의 방향성과 일치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순천 특화, 커뮤니티 기반, 품질관리 고도화입니다. 먼저 순천 특화는 순천 특화 상품의 취급 여부, 순천 고유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의 보유 여부를 검토하고요. 다음으로 커뮤니티 기반은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로비 공간의 보유 여부, 게스트 프로그램 진행 여부, 마지막으로 사용자 매뉴얼 제공 및 활용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품질관리 고도화입니다. 방역이나 침구류 등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여부, 휴식 편의시설 등 휴게 환경의 조성 여부, 그리고 맞춤형 대고객 서비스를 평가합니다. 이상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요. 마을 호스트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부 운영 절차와 접수 및 제출 서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5월 16일부터 참여 신청을 완료해서 30개소 내외로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최종 발표는 5월 중에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선정된 마을 호스트 대상으로 6월에 교육 및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선정 기준에 부합된 최종 마을 호스트 15개소 내외를 선정해서 8월부터 3개월간 진행되는 2025 여행주간, 로컬 여행주간을 함께 운영하게 되고요. 신청은 이메일과 네이버 설문지,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순천시청 누리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앞에서 보시고 계신 교재처럼 참여 신청서와 숙소 프로그램, 콘텐츠 설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총 3부이고요.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 서류까지 지출하면 완료됩니다. 유의사항은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본 사업은 숙소 개선을 위한 시설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스테이 여행 콘텐츠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시작으로 해서요. 마을스테이 브랜드 구축, 브랜드 구축이 완료되면 로컬 여행 주간 운영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일정으로 살펴보면 6월이 되면 예비마을 호스트 육성이 마무리되고요. 7월에는 최종 마을 호스트와 함께 로컬 자원과 지역 스토리 등 여행 상품화 그리고 마을스테이 플랫폼과 함께 로컬 여행 주간 준비를 마무리하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8월이 되면 시범 운영 기간인 프레오프 9월부터 10월 두 달에 걸쳐서 정식으로 2025 시즌 오픈이 시작됩니다. 여행 주간이 종료하게 되면 슈퍼호스트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요. 25년 시즌 마감을 하게 됩니다.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 이로써 세부 운영에 대한 안내는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호스트 모집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은 저희 이제 순천마을 공식 로컬 PD 정인 대표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질의응답을 할 순천에서 아마 가장 밀착으로 저랑 소통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순천에 그 여행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는 순천 관광 매니지먼트 주최사 정희주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이제 들어보고 나니까 나 마을스테이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하시면 현장에서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스태프에게 이야기하시면 바로 현장에서 마을 신청서도 받으실 수 있고 또 기존에 신청서를 쓰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별도로 신청을 안 해주셔도 마을 호스트, 예비 호스트로 일단은 그 신청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을 시작할 건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그 질문이 하나만 온 게 있었어요. 마을스테이 참여하면 가격을 개입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숙소 가격을 제한을 하거나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언을 해드리고 이 정도 가격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라고 조언을 해드리지 거기에 대해서 강제적인 개입력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근데 주간에 기존에 예약이 다 끝난 상태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숙소를 그 손님들의 예약을 대신해드리거나 그런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플랫폼으로 저희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리는 거고요. 손님들이 오셨을 때 순천에서 체험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소개도 해드리고 아니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로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마을 단위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서 투숙객분들에게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제안하는 것들이 저희 사업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아까 플랫폼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시로 저희 이제 순천 마을스테이 공식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호스트 그 마을 호스트로 선정되시면 거기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예약하기 링크를 누르면 그 기존의 호스트분들이 운영하시는 예약 플랫폼으로 아웃링크로 연결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예약을 관리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또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시그니처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순천만 인근에 있는 마을 권역에서는 이제 갯별 투어라고 밤에 저서생물이나 그리고 별자리를 기반으로 별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서 그러면 순천만 주변 와운이라든지 해룡이라든지 아니면 이 순천만 습지라든지 이쪽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쉐어해서 프로그램을 손님들에게 추천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면 훨씬 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방향, 그러니까 마을스테이를 하면서 손님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으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이제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1박 2일을 묵으니까 하루가 너무 부족했어요. 다음에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스테이를 추구하는 게 좀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네.
롬이나 그런 그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그 선정이나 참여가 좀 힘든 건지. 네. 저희가 로비라는 개념이 저도 이제 처음에는 공간적인 로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손님과 호스트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로비라고 칭한다면 그게 온라인상으로도 무방하다라는 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독채 펜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가운데 거실이 있잖아요. 그게 로비의 기능을 하고 그런 무인 체크인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하냐? 로비에 손님들이 좋아할 법한, 그러니까 알았으면 할 법한 것들의 컨텐츠를 적절하게 배치를 해두거나 말 그대로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거점을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는 그게 로비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로비를 해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체험의 연계는 좀 그 부분도 저희한테는 좀 일단 평가 점수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수로 이제 배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서비스 고도화라든지 이런 게 점수가 너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체험 부분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겠지만 점수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분이 참여할 수 있을 만한 확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스테이의 본질적인 목표는 체험과 커뮤니티가 좀 중점적이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관건은 홍보일 것 같은데 스테이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는 모르겠는데 그걸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일정상에서는. 그러면 기존 사이트 시청의 홈페이지를 이렇게 활용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스테이 플랫폼 자체를 따로 생성해서 홍보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좀 궁금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약을 대행하는 플랫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인즉슨 에어비앤비라든지 야놀자 같은 곳에서도 협업을 할 수 있다라는 또 과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플랫폼 수수료를 먹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야놀자나 이런 곳에서 그쪽의 마을스테이로 홍보를 해서 야놀자에 등재되어 있는 순천 마을스테이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분들의 예약률이 올라간다면 그쪽에서도 유리한 거기 때문에 그런 대형 플랫폼과도 제휴를 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유튜버들의 섭외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 섭외라든지 그리고 케이블 TV 배너 광고라든지 그리고 대형 OTA 플랫폼 홍보라든지 인스타그램 홍보라든지 이런 다방면의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관광부에서도 시청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죠.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천 마을스테이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런 매력적인 컨텐츠가 순천에서 이 숙소를 예약을 하면 순천의 정취와 체험을 많이 정말 녹아들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어라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다방면 채널로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 번역 쪽에 포함되는 숙소를 운영 중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숙박객의 비중이 명규화가 많이 포함된 어린이들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체험형이 많이 필요해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웹사이트를 구축하시면 저희가 링크를 고객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방금 말하신 것처럼 로비라는 공간에 홍보물 인쇄물을 올려놓으면 손님들이 당일에 숙박을 하면서 연락을 드리는 걸로 가는 건지 만약에 됐을 시에 저는 이제 고객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런 체험을 느낄 수 있고 좀 더 숙박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걸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네, 저희가 로컬 여행 주간 기간에는 저희 운영사에서 그러니까 마을스테이 운영사에서 예약을 대신 체험 부분은 예약을 받아들일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권역이나 마을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도 연양산지구와 순천만 국가정원 앞과
또 덕암동과 조국동은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 몇 개의 사업체가 일단 구성되는지 표본을 살펴보고 번역을 국가정원 내부에 있더라도 마을로 분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철도관산마을과 덕암동으로 도보로 15분 이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에 거점 공간을 마련을 해둘 거고요. 거기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그 연결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거점 공간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들 체험 운영을 하고 그 거점 공간을 주변에 있는 숙박업소들에서 손님을 보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예약을 어떻게 받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로컬 여행 로컬 여행 주관에서는 저희가 운영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체험 프로그램 오픈을 해서 그 예약 링크를 호스트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호스트분들이 그거를 손님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약을 받아서 저희가 그 예약자 명단이 나오면 그거를 그 체험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보내주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즉 여기 마을 호스트 분들은 손님들에게 문자로 저희 호스텔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문자로 보내주시고 안내만 해주시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운영하고 있어 라고 하시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되고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같이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호스트분들의 추가적인 부가 수입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숙박업소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안정적인 고정 수익이 있다는 거지만 그만큼 만실이 되거나 극성수기에 플러스 알파 수익이 만들어지는 게 좀 어렵다라는 게 숙박업소의 고민이실 거예요. 근데 체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역량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그리고 저희와 함께 같이 찾는다고 하시면 자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추가적인 부가 수익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디테일하게 저희 참여하시면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맞춰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안내해드렸던 내용은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 링크를 다시 한번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궁금했었던 내용이나 헷갈렸던 내용이 있으시면 그 유튜브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사전 신청, 여기 현장에서도 신청 받고 있으니까 만약에 아직도 긴가민가 하다 하시면 우선은 신청해 보시고 집체식 교육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집체식 교육은 3번이고 마을 번역별로 한 번에 이제 콜로키움으로 모여서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이런 시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하셔서 본 사업에 참여를 하실지 아니면 처음에 교육을 들어보니까 나랑은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부분을 먼저 일단 예비 호스트로서 한번 참여해보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시는 길에 신청서를 작성해보시면 어떨까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마무리됐으면 마이크는 저희 부장님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1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순천 마을스테이 사업이 활발하게 좀 전개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주변의 홍보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식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람이 자리에 계시고 이쪽으로 해서 찍는 걸로. 저희 사진 한 번 찍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는 거.